네, 앞서 여러 차례 전해드린 것처럼 이태원 참사 나흘째 사상자가 더 늘었습니다. 전 국민의 애도 분위기 속에 충격적인 장면이 기억에 남는 트라우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학회에서 총무위원장 맡은 백명재 경희대병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지금 좀 내 몸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작더라도 이런 정도 증상이면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많이 알려졌다시피 이런 트라우마 이후에 정신 건강의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것은 우울이나 불안한 이런 반응들입니다. 네, 정서적인 반응들이죠. 그리고 또 생각이 그 장면과 같은 그 끔찍한 모습들이 반복되는 것들, 네. 주로 이제 이런 정서적인 반응, 인지적인 반응들을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요. 실제 트라우마 사건 이후에 또 흔히 나타나는 반응은 신체적인 반응입니다. 네, 가슴이 답답하거나 잠을 못 이루거나 예. 네,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뭐 충분히 잤는데도 몸이 피곤하거나 이렇게 신체적인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증상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보통 구조 활동할 때 우리가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심리치료에도 이 골든타임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신체 뭐 부상이라든지 뭐 뇌졸중 같은 질환에서 꼭 그 시간을 놓치면 큰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를 골든타임이라고 네. 하는데요. 예. 다행스럽게 이런 심리치료에서는 뭐 그런 단기간에 빨리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이후에 큰 뭐 후유증으로 남는 뭐 그런 일은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대신 만약에 그런 기간이 있다면 한 달 정도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스스로 좀 뭔가 정신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뭔가 좀 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됐을 때 그래도 한 달 내에는 평가를 받아보시고 필요한 뭐 개입이 있다면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뭐 잠을 잘 못 자거나 소화가 좀 안 되고 이런 증상들이 어느 정도 기간 지속되면 병원을 찾는 게 좋습니까? 네, 사실 현장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잠을 못 이루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생각들 혹은 반대로 오히려 정신이 멍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지금 사고가 난 지 며칠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끔찍한 현장에 계셨던 분들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반응들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예.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 증상으로 지금 얘기하기는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통 일주일, 2주일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건강하셨던 분들은 서서히 그런 스트레스 반응들이 예. 줄어듭니다. 그런데 만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이상 그 증상들이 지속이 되고 만약 그것이 생활하는 데 지장이 크게 될 정도라면 네. 그때는 꼭 상담을 받아서 지금 현재 상태를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를 놓친다면 후유증이라고 하는 건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후유증이 결국에 대표적인 것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일 네. 겁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치료가 꼭 필요한 질환이고요.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았을 때 후유증,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생각이 계속 반복이 된다든지 그 사고 현장 혹은 비슷한 뭐 현장이나 주위 사람, 대화 혹은 그 생각을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계속 그 상황을 피한다든지 뭐 잠을 못 이루고 악몽을 꾸고 뭐 깜짝깜짝 놀라고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것이 한 달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오래 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꼭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길게 가는 분들은 그 고통이 어느 정도까지 길어집니까? 이것은 물론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입니다만 특히 지금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가장 힘든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 혹은 또 부상을 당한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것이 1년 이상 지속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좀 괜찮더라도 우리가 기념일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사고가 난 그 때가 다가오면 다시
또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앞서서 여러 가지 증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적어도 이 증상이 보인다면 반드시 병원을 가야 한다라는 게 있을까요? 저는 어떤 증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요. 네. 어떤 증상보다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에 어느 정도 지장이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젊은 분들이 또 사고를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특히 더 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면 뭐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업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 네.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수업을 듣거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전과 다르게 집중이 잘 안 되고 뭐 다른 생각들 계속 좀 멍하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 학업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뭐 직장인도 마찬가지겠죠. 실제로 원래 이 사람이 보였던 기능 수준보다 사고 이후에 원래 본인이 했던 그 수준보다 그 능력이 떨어졌을 때 네. 그때는 꼭 평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항상 힘든 일을 겪고 나면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듣기도 하는데 이 PTSD 같은 경우는 꼭 그런 것 같진 않네요. 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한테 시간이 좀 뭐 약일 거다, 시간이 도움이 된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예.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피해를 당한 분들, 가족분들한테는 내가 나의 아픔이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맞는 말도 적절한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관계 문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 전문가들도 처음 본 분들한테 시간이 지나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네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 피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처음 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치료적인 그 관계, 예. 신뢰가 형성되지 아직 않은 상태이겠죠. 그런데 환자와 치료자 사이에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이 됐을 경우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문제 같습니다 하면 환자분들도 그거는 뭐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한다,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기와 관계 이런 것들을 적절히 고려해서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친 공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측면이 있을까요? 지나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건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극도로 고통에 있는 분들 옆에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긴장이 되고 또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불안과 긴장을 좀 풀기 위해서 말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상대방을 공감하고 뭐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더 불필요한 말이 네. 함께 나오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를 가장 경계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될 때는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그것이 고통받는 분들 옆에 계시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저희가 참사 이후에 며칠째 지금 관련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참사 현장이 뭐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희생자가 많았고 청년들도 다수였죠. 지금 분향소에는 일반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먼저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남의 일 같지가 않죠. 또 자녀를 둔 엄마로서 더 마음이 크게 쓰이죠. 그리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이건요. 너무나 아직도 마음이 힘든 것 같아요. 다들 나오시지 않을 뿐이지 주변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저희 첫째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생존 수영을 배우고 있는 기간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아마 전국적으로 하고 있을 텐데 이 교육이 시작이 된 게 세월 사건 이후로 이렇게 우리 아이가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누군가의 이런 큰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살기 위한 또 다른 교육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되게 어렵고요.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딸아이도 이 아이들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딸아이하고 같이 어제 하루 종일 TV 보면서 심장이 뛰어가지고 볼 수가 없었어요. 좋은 데로 가길 바라고 어른들이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요. 네, 분향소 앞에서 어렵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분들은 사실 희생자와는 인연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물을 보이셨고요. 특히 저희 인터뷰에 나오진 않았지만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는 또 분향소를 찾아서 많이 눈물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저도 20대 청년분들이 걱정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최근의 통계를 보면 17년도서부터 21년도까지 4년 동안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통계인데요. 4년 만에 우울증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한 20대가 7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무려 2.3배가 늘었거든요. 예. 우리가 최근에 몇 년 동안 그 젊은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위태롭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현장에서도 느껴지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지금 뭐 돌아가신 분들의 많은 숫자가 또 20대이고 네. 어떻게 보면 더 안타까운 것은 8년 전에 그 세월을 예. 겪었던 그 세대 분들이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때 지금의 그런 트라우마 사고뿐만 아니라 이전의 그런 트라우마 사고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네, 이런 경우에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 혼자 계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거든요. 1인 가구. 저는 1인 가구 분들이 제일 걱정이 들고요. 주말이나 뭐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뭐 그래도 좀 바깥 분들을 좀 만나시겠지만 주말에 혼자 있는 시간을 가급적 좀 줄이고 다른 분들과 좀 만나면서 좀 활동을 하는 것을 제일 먼저 권하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유가족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장례 절차 진행 중인 유가족분들 계실 텐데 주변에서 어떻게 해드리는 게 좋을지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가족들의 아픔은 이건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사실 장례를 치른 이후에도 그 상실감은 한동안은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친척분들, 지인분들께서 그 해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예. 함께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우리가 이런 큰 사고로 인해서 그 가족을 잃은 분들을 앞에 있으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뭔가라도 좀 몇 마디 말을 건네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걱정과 불안이 함께 있는데요. 그러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그 유가족분들은 너무 아직도 경황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건네드리더라도 그것이 이렇게 잘 느껴지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보도를 전해드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저희도 조심스럽고요. 유가족분들께서 마음을 조금이라도 빨리 추스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명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